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1회차 해설 강의를 맡은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1회차 6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순열과 조합에서 이제 이 순열과 조합의 기호를 어떻게 식으로 전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NPE는 N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CE는 N 중에서 두 개를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팩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6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1을 더해준 거고, 그 뒤에는 12에다가 얼마를 곱했는지 봤더니 n-1씨 3이래요. 그러면 얘는 3팩을 나눠주니까 6분의 이제 n-1부터 3개를 이어서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써지고, 지금 모든 항에 n-1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한번 약분을 해주고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랑 6이랑 약분해서 얘도 3으로 만들고요. 6이랑 10이랑 약분해서 얘도 2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3n은 2 곱하기 n-2 곱하기 n-3 이렇게 되니까 좌변은 4n, 그 다음에 우변은 2차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n을 넘겨서 는 0으로 바꾸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2n제곱 마이너스 10n에다가 4n을 빼주고 플러스 12는 0이 돼요. 그래서 2로 약분해서 얘는 14니까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이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는 n-1, n-6은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n은 뭐랑 뭐예요? 1과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자연수긴 하지만 n이 1이 되면 뭐 1에서 한 개에서 두 개를 고르고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한 n은 6이겠죠. 그래서 n은 6이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은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있으면 2차 부등식의 맨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럼 얘는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이렇게 그려줄 건데, 같아도 되니까요. 요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와 한 점에서 만날 때의 판별식을 살펴보시면, 판별식 한 점에서 만날 때는 0이 될 거고요. 만나지 않을 때는 0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그 다음에 같을 때의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2차 식에서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대. 그럼 요건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전개해서 판별식 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돼서 완전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쵸?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완전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 식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1이 0이 되는 a값, 그쵸? a는 1이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번 문제 볼게요. 19번은 어느 고등학교의 특별활동 반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위해서 원형 테이블에 나누어 앉는데, 한 테이블에 3명씩 앉으면 2명이 앉지 못하고 5명씩 앉으면 2개의 테이블이 빈대요. 그랬을 때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이라고 했네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그 의자 문제 기억하시죠? 2차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학생 수를 x로 놓을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의 개수, 이 테이블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한번 써줄게요. 테이블이 x개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줄에서 학생 수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한 테이블에 3명씩 앉으면 2명이 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3명씩 다 채워서 앉았을 때 2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 수는 3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3x 플러스 2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줄로 넘어와서 5명씩 앉았을 때는 2개의 테이블이 빈대요. 그러니까 이게 빈다라는 거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자 문제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의자가 이런 식으로 막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게 x개가 있어요. 자, 근데 2개가 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마지막에 앉은 이 테이블 있죠? 이 마지막에 앉은 테이블에 몇 명이 앉았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대 비어있으면 안 돼. 0명이 되면 안 되니까 최소 1명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 5명씩 앉았으니까 5명은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부등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학생 수를 3x 플러스 2라고 놨어. 그러면 지금 무조건 비어있는 의자가 2개니까 나머지 요만큼은 x개 중에서 3개를 빼고 x-3 요만큼의 의자에는 지금 5명이 무조건 앉아있는 거예요. 그쵸? 이 마지막 의자만 우리는 신경을 써주면 되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2보다는 일단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사이값을 이렇게 부등식을 양쪽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럼 여긴 최소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최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x-3개의 테이블엔 5명이 앉아. 그리고 마지막 테이블에 최소 1명이 앉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최대 5명이 들어가면은 지금 x-2의 테이블에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x-2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등식 다 세웠고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식 하나랑 그 다음에 이식 하나 이렇게 2개를 풀어서 연립 부등식으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식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은 5x-15 플러스 1이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3x 넘겨서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4가 넘어가니까 16. 그러면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지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3x 플러스 2가 5x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x는 10 넘겨서 12가 되니까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의 최종 공통해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한 x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의 최대 개수예요. 그러면 학생의 최대 수는 최소에는 6을 대입하고 최대에는 8을 대입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는 3 곱하기 6 플러스 2니까 20명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8을 대입해서 24 플러스 2라서 여기는 26명 이렇게 되네. 그러면 최소는 20명, 최대는 26명이라서 답은 46,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문제 가볼게요. 21번부터 봅시다. x-2y-2는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x, y로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부정방정식의 전형적인 정수 조건의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x랑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와 0도 안 되니까 그것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방정식 xy-x-2y-2는 0이라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y랑 마이너스 x를 x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y-1이 만들어지려면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써보려고 했더니 얘가 y 플러스 1이 돼서 묶이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임의로 y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얘는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숫자를 맞춰주고 이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우변으로 넘기면서 y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라는 상수는 는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x랑 y가 자연수가 되려면 x 마이너스 2와 y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자연수나 정수가 되도록 한번 경우를 나타내 보면 1, 4, 4, 1 2, 2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 양수로 나와 있을 때는 y랑 x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y랑 x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밑에서부터 가볼까요? x-2가 되려면 x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y-1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그러려면 y도 자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순서쌍을 만들어야 하는데 y-1이 1이 된다라는 거는 y가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x-2가 4가 된다는 건 x가 6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순서쌍 하나 6,2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y-1이 4야. 그럼 y는 5, 그 다음에 얘는 x는 3 해서 얘도 3,5라는 값이 하나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y-1이 2야. 그럼 y가 3이고 x-2가 2니까 x가 4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4,3까지 만들어주면 이렇게 3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딱 눈치를 채고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럼 식을 변형했을 때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경우를 총 찾은 다음 그 다음에 x랑 y를 각각 구해준 다음에 이 x랑 y가 자연수가 되는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22번은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기본적으로는 3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근이 중복된다라는 뜻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쭉 구조를 봤더니 뭔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한번 될 것 같이 생겼어. 자, 그럼 이 조립제법 바로 써볼게요.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차항이 없으니까 0 상수항은 k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줬더니 어때?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죠. 그럼 그 말은 조립제법이 1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바로 써보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0이 나오네. 그러면 얘를 다시 인수분해한 형태로 3차 방정식을 써보면 일단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2차 식이 x제곱 마이너스 k 묶어서 써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에서 항상 우린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근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알파랑 베타가 중근이야. 그러니까 즉 이 2차식에서 중근이 나올 경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풀면 돼? 그치, 판별식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두 번째 경우가 뭐냐? 일단 이미 확정 지은 이 1이라는 근이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나 베타에다가 요게
x는 1이 중근이 되는 경우인 거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그치,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k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풀이 써놓고 판별식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알파랑 베타가 중근이면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은 k-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 나와야 하죠. 그럼 요식 정리를 해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4, 즉 k제곱 플러스 2k가 되네요. 그럼 얘가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k는 뭐야? k는 0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두 번째는 요 2차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k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k 플러스 1이 0이니까 k는 뭐다? 2분의, 죄송해요. 1이 아니라 3이죠.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과 마이너스 2와 2분의 3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3차 방정식이 조립제법이 된다라는 것부터 여기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미 확정된 근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2차 식에서 중근이 나올 경우,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근이 중근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줘서 나오는 값으로 이렇게 K의 합을 구해야 한다. 요것만 이제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잡고 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23번은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3과 5 사이에 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딱 전형적인 근의 분리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2차 부등식이 사용이 될 건데요. 일단 한 근과 다른 한 근이 어떤 숫자 사이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알파에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근 베타는 3과 5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3, 얘가 5, 뭐 이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2와 0,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3과 5라고 썼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fx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근의 분리에서 이렇게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함수값만 사용해주면 됐었죠. 사실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판별식을 쓰면 뭐 짝수의 판별식으로 가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짝수 썼으니까 a-2 이렇게 되는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거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완전제곱식을 써봐도 양수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제곱식의 양수를 더한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건 실근이구나. 이거는 뭐 이미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와 0과 3과 5 이 네 가지 함수값들이 각각 양수인지 음수인지 네 가지의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는 문제겠죠. 자, 한번 천천히 하나씩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f-2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0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f0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것들의 공통 범위를 구한 게 A의 범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면 일단 첫 번째 F-2부터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5A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A가 F0. 그럼 X에다가 0, 0 대입하면 A-2만 남고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A의 범위가 A가 2보다 작다라고 하나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F3. 자, F3은 3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A에다가 3, 2 하면 플러스 1이네? 근데 이게 0보다 작대요. 그러면 5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결국엔 A는 5분의 1보다 크다라는 값이 하나가 또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F에다가 5를 대입해요. 5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10이니까 10A 마이너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2 라서 마이너스 9A 플러스 1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9A 넘기면 9A는 13보다 작다. 그래서 A가 9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네 가지의 범위를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공통 범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5분의 6이 제일 안쪽에 왼쪽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이 얘는 1보다 크니까 9분의 13 그 다음에 얘가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보다는 일단 작아야 된대.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대요. 그럼 공통범위 일단 여기로 좁혀졌고 그 다음에 5분의 1보다는 커야 된대. 그럼 공통범위 또 여기로 좁혀졌고 마지막 9분의 13보다는 작아야 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공통범위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13보다는 작다 라고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의 근의 분리 유형에서는 항상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있었어요. 한판축 해가지고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 축의 방정식으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고 아까 말했듯이 판별식으로도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 4개로만 식을 세워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한번 가볼게요. 24번은 1, 2, 3, 4, 5, 6, 6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여기는 이미 0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3의 배수의 개수를 A,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개수를 B일 때 2개를 더해달래. 자, 일단 3의 배수의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의 배수의 조건이 뭐였죠? 이거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요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이거 지금 4자리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자리일 때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러니까 이 두 자리가 해당되는 게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합에서 일단 3의 배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구조를 봤더니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더한 게 최소의 합이잖아요. 이 4개를 더한 게 1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4개를 더한 게 최대가 돼요. 근데 이렇게 4개 더하면은 18이 돼요. 그러면 3의 배수의 합 중에서 10 이상인 거랑 18 이하인 것만 찾아주면 되네. 그래서 합이 12인 거랑 합이 15인 거랑 합이 18인 거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합이 12인 경우는 1, 2, 3, 6 이렇게 해서 6 더하기 6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1, 2, 4, 5도 가능하네요. 그죠? 뭐 다른 경우는 12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1, 3, 4, 6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1, 3, 5, 6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8이 되는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3, 4, 5,
6이 가능합니다. 요게 최대였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손으로 계산해보면서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럼 일단 합이 12, 15, 18 이렇게 총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이 숫자의 조합들을 찾아준 거고요. 그럼 총 지금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5개의 경우에다가 이제 1, 2, 3, 6 혹은 뭐 이런 것들 4가지 숫자를 줄 세우는 경우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이 다 4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4개의 숫자를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쵸? 4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팩이 총 5가지가 있으니까 4팩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돼서 24 곱하기 5 하면은 A의 값은 12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3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4의 배수는 이 끝자리 2개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각각 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 4의 배수잖아요. 그럼 땡땡 12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땡땡 16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12, 16 했고 이제 2로 넘어갈까요? 2, 4, 2, 8은 안 되고 8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32, 36, 그 다음에 40은 안 되고 44도 안 되고, 그죠? 그럼 48도 안 되니까 넘어가네요. 52, 또 56, 그 다음에 60 넘어가고 64까지 하면 이제 끝나네. 1, 2, 3, 4, 5, 6으로 가능한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12가 들어갔다고 치고 나머지 2개의 수를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가 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2는 일단 1이랑 2는 뽑은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죠.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돼. 그럼 뭐 쓰는 거야? 그쵸, 순열 쓰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4P2가 됩니다. 나열까지 해서 P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곱하기 8.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4P2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8 해서 96이 나와서 B가 96이구나 라고 구해주면 이제 다 끝났네. 그래서 마지막 A 플러스 B의 값은 120 더하기 96이니까 답은 216이다 라고 나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행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냐면 행렬을 일단 거듭 제곱을 해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A에서부터 A 1028까지의 제곱을 다 더했을 때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설마 이게 1028개를 다 더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규칙이 생겨야 하겠죠. 그래서 A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A 제곱, A 세제곱 정도까지는 구해봐야 뭔가 규칙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요거를 2번을 곱해준 게 A 제곱이 되겠죠. 자, 항상 곱셈 할 때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나눠서 헷갈리지 않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2, 4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1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1.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A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규칙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A 세제곱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A 세제곱은 A 제곱에서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얘도 가로, 세로 나눠놓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0, 뭔가 보인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보이세요? 그럼 얘가 딱 지금 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1, 1, 0, 0이어야 단위 행렬인데 얘는 1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써져 있어요. 그럼 얘는 단위 행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이렇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찾았으니 이제 A 4제곱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계산할 게 없어요. 마이너스 2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제곱은 여기다가 A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6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지. 그럼 그냥 얘도 당연히 2겠죠.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 2가 딱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또
A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 얘는 6제곱까지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추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A에서부터 A제곱, A3제곱, A4제곱, A5제곱, A6제곱 이렇게 더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A3제곱은 마이너스 2고요. A4제곱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5제곱은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예요. 이걸 다 더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끼리, A제곱끼리, 이끼리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영행렬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6개씩 더하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1028까지 요거를 6개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개가 남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 7에 42, 8, 1, 6 해서 나머지가 2네. 아, 그러면 딴 애들은 다 지워지다가 1028은 A랑 A제곱 이렇게 결국 2개만 남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것만 이제 마저 계산을 해서 A는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이고 A제곱은 2가 아니라 아까 계산한 게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하면 3,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되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거듭제곱은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규칙성을 따질 수 있도록 이제 행렬의 곱셈을 좀 잘 연습을 해 두시고 빨리빨리 연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 나올 때까지 연산을 해보고 그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잘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1회차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던 중요한 포인트들 잘 복습하면서 시험 준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